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현상입니다. 자, 11월 19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영상을 좀 올립니다. 오늘 영상은 시장에 바람이 좀 불었다, 새로운 이슈죠. 그동안에 저희가 메타버스, NFT 또 관련한 주식들이 거의 시장을 주도했었는데 새로운 뭔가 나타나니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의 주인공은 애플입니다. 그래서 애플카 이슈가 오늘 많은 종목군들의 변화도 좀 가져왔고, 기존에 잘 가던 종목군들의 차익 물량이 일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종목군들이 대거 일어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품주 같은 애들도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가 2022년 부품주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올해 부품주들이 큰 성과를, 물론 상반기에 일부 조금 오른 애들도 있고 최근에 LG노텍 같은 거 좀 오르고는 있지만 대부분 좀 좋진 않았다. 그리고 특히 자율주행 이슈나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이슈들이 2022년도 내년도에 조금 더 확대될 거 있죠. 특히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 그래서 관련한 부품주라든지 또 스마트폰 관련한 부품주들도 거의 대부분 그동안에 좀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도 좀 돌아서, 그래서 오늘 그 얘기도 좀 드리고, 특히 2022년도에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코스피가 계속 박스로 묶일 것이냐, 아마 궁금하신 건 그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 코스피가 3,300을 돌파할 수도 있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마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새로운 종목군들도 많이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잘 살펴서서, 또 2차전지 관련해서 소재 쪽에서 워낙 성과를 많이 냈다 하는 분들은 또 새로운 뭔가, 제가 새로운 거 얘기해드리면 다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에 먼저 갔던 애들도 있지만 일진 머티리얼즈니 후성이니 이런 애들도 다 좋았었고, 오늘 또 관련해서 또 새로운 것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차근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일단 시장 얘기, 내년 시장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하고요. 시장에 바람 불고 있는 애플과 관련한, 그죠? 이런 부품주들, 또 그리고 여기에 파생되어 있는 또 다른 MLCC나 다른 부품주들, 그죠? 그리고 2차 전지 후속주도 얘기 좀 하고, 반도체, 위드 코로나, 그죠? 예, 이런 거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장비 업체들 얘기까지. 자, 우선 오늘 시장 상황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는 이처럼 반전이 나왔습니다. 저희 그림은 코스피는 2,900이 깨지지 않을 것이다, 그거였죠. 그렇죠? 2,900이 깨지지 않을 것이다. 신선한 악재는 없으니까요. 그럼 신선한 호재는 있나? 신선한 호재 없어요. 근데 신선한 호재는 최근에 개별 종목 장세를 만들었던 메타버스나 NFT 같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뭔가 이런 것들이, 그죠? 재료를 만들고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애플이 애플카 이슈를 다시 만들면서, 그죠? 관련한 부품주부터 해갖고 전반적으로 IT 주식들이 반전이 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군들도 있는데, 여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여러분들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코스피 시총 상위주입니다. 삼성전자부터 해갖고 SK하이닉스 쭉쭉쭉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카카오부터 해갖고 삼성전자도 한 1%대, SK하이닉스도 1%대 상승 흐름 보였고요. 그죠? 셀트리온이 반전 나오고 있는 거 주목해서 보셔야겠죠. 저점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악재 있니? 별로 안 보여요. 물론 공매도 세를 그동안에 엄청나게 셀트리온을 눌렀긴 하지만, 그리고 이거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좀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4% 오르면서 반전이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여기 에코프로, BM, 펄어비스, LNF 이런 애들, 카카오, 이거는 최근에 좀 쉬었죠. 2차전지 대장주, 소재 대장주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메타버스 관련해, 또 그래 게임주들, NFT, 그래서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이런 애들도 좀 쉬었고요. 위메이드, 셀트리온 제약, 오늘 HLB도 좀 오르고, 이런 분위기. 또 CJ ENM도 재료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닥도 시총 상위주도 흐름 좋으면서 이제 이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궁금하셨던 이 시장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미증시하고의 어떤 동조화가 만들어지진 않는다, 그죠? 하지만 분명 변화는 내년도 2022년 시장에서는 키 맞추기를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시장 얘기 잠깐 좀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종목 얘기들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들어보세요. 새로운 악재가 뭐냐? 없습니다. 벌어진 일에 대한 악재는 별로 없습니다. 벌어질 일에 대한 악재.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는 인플레이션, 광범위하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 이것이 최근에 미증시의 조정 요인이었습니다. 이거는 주봉입니다. 그렇다고 많이 조정을 받지도 않아요. 과거랑 한번 비교해보죠. 제가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면 주가가 오를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이게 2008년부터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 폭락을 했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2009년 3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쭉 상승장을 보이다가요. 2011년도 여기 미국 국가 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이 됩니다. 그래서 쇼크를 먹은 거죠. 하지만 저가 매수, 그죠? 물론 많이 빠졌어요. 이때 다시 돌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때 12년도 여기가 아마 3차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돈 풀겠다 이거예요. 계속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경계감이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테이퍼링입니다. 돈줄을 줄일 거라고. 자,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013년도인데요. 2013년. 이때 뭘 하냐면은 여기 7월 달이죠, 여기. 7월 전에 미리 빠졌어요. 왜? 이제 테이퍼링을 본격화한다. 이거를 2013년 6월인가 했습니다. 장은 미리 빠졌다 올라섰다가 진통을 보였지만 결국엔 상승 분위기로 갔죠. 실제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됩니다. 언제 끝나냐면 2014년도 이듬해 종료가 됩니다. 언제? 10월 달입니다. 10월이면 여기죠? 이쯤입니다. 예. 우리가 테이퍼링이 종료 시점은 언제? 내년 한 7월이나 뭐 이쯤 보는 거죠. 테이퍼링 종료되는 시점에서 테이퍼링 종료되니까 걱정은 뭡니까?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래서 미리 빠집니다. 신선하진 않아요. 그랬더니 미리 빠지니까 가격 매리수 장이 더 올라. 그죠? 예. 2015년이 돼서요. 금리를 첫 금리 인상, 금융위기 이후에 첫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언제냐? 바로 12월입니다. 12월 17일 여기입니다. 여기 어딘가 되겠죠. 그죠? 예. 금리 인상 2달 전부터 냄새를 풍기다가 시장이 빠집니다. 악재를 미리 반영했다. 다시 올려놨고 실제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니까 일시적으로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 한 달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세 상승이 2016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이 과정에서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근데 왜 여기서 끝났을까요? 더 안 떨어지고. 2008년 금융위기는 질질 끌다가 2009년 3월에 와서 무제한 양적 완화 시작을 했지만 그때 한번 겪어보니까 야 이건 초기부터 잡아야 돼.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그죠? 경기 침체 우려, 시장이 급락하고 하는 초기에 무제한 양적 완화를 맨 먼저 카드로 꺼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일단 미증시가 깨지면 안 돼요. 내년도 시장도. 그죠? 예. 최근에 이제 미증시에 대한 전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진통은 있어도 내년 상반기 시장은 상승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첫 금리 인상은 빨라야 내년 한 7월 정도 되지 않겠나? 그죠? 7, 8월? 예.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워낙 이것이 조금 빨라질 수 있다는 걱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 한 2, 3개월 전 정도부터는 좀 더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내년 최소한 1분기 좋은 흐름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 첫 금리 인상이 악재냐? 금리 인상하면 시장이 폭락하느냐?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지만 과거 사례로 보면 그죠? 역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다. 왜냐?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걸 의미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기업 실적도 엄청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시장이 지금 보시게 되면
사실 미증시하고는 좀 동조화되진 못했죠. 왜냐하면 우리 삼성전자하고요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 2위인데 얘네들이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기껏 해봐야 상단은 3200, 3300선에 막히거나 최근에 뭐 증권사들 보니까 뷰를 뭐 내년도 한 3400 정도 상단을 보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3300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뜬금없는 소식을 하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은 뭐 여러 가지 리스크에도 노출이 돼 있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재미난 거는 저는 이 소식이 굉장히 재미납니다. 종전선언. 우리는 지금 정전 상태죠. 전쟁이 멈춰있는 정전 상태입니다. 항상 대한민국 시장에 뒤따라오는 꼬리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그렇죠? 근데 전쟁이 한반도에서 끝났다. 물론 반대하는 일본, 얘들은 안 끝나길 바라죠. 그렇죠? 저는 이게 여러분들 뭐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뭐 이런 거보다는 주식 시장이 큰 어떤 뭐 상승의 어떤 레벨업을 새로운 시장을 여는 그런 중대 사건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왜? 뭐 기업 실적이, 뭐 삼성전자 실적이, SK하이닉스 실적이, 뭐 환율이, 맨날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죠? 봅니다. 외국인들 자금이 언제 돌아올 것인지. 그죠? 과거에는 항상 외국인들 자금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 영향이 이제 영향도 많이 줬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전선언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근데 이게 결국엔 내년 베이징 올림픽 이전에, 그리고 지금 한미 쪽에서 보시게 되면 한국과 미국은 연말에는 북한에 제안을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떤 결과를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것이 한국 시장을 다시 한번 되살아나게 하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감안해서, 왜냐하면 재료는 없는 것보다 낫죠. 그죠? 예, 자,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판때기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얘기를 좀 드리고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할 거는 LG전자죠. 저는 LG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지난번에 LG전자가 한번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다가 또 좀 빠졌습니다. 사실 LG전자 주가는 여기 작년에 애플이 애플카를 만드는데 여기에 LG전자가 손을 잡고 함께하게 될 것이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얘네들은 비밀주의, 마지막까지 노출을 안 해. 그리고 야 너무 멀어, 2030년 초반 정도를 그죠? 애플카 출시 목표로 삼으니까요. 한 10년 후 얘기니까요. 그래서 재료가 안 되다가 옆으로 늘어진 거예요. 일시적으로 반등도 좀 있었지만 다시 깨졌습니다. 왜? 여기 깨진 건 뭡니까? GML, 볼트, 리콜 이슈로 해서 그 충당금.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다. 연말이나 늦어도 연초 정도에는 애플카 관련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것이다. 저도 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2022년 내년 시장은 부품주들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 오늘은 시가부터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LG전자가 오늘 갭이 크지 않았으면 좋은데 오늘 갭이 컸어요. 4%. 그래도 일단 매수. 이유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애플카는 여러분들이 그 정확한 워딩은 뭐 2025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가능한, 그죠? 자율주행 차를 2025년에 출시하겠다는 거죠. 근데 원래는 2030년이 넘어요. 땡겨진 거야. 전 이거 아니었으면 오늘 대부분 밀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자율주행이나도 관련한 주식들도 마찬가지.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오늘 LG전자는 수급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매수를 했었어야 된다. 왜? 12만원.
애플카 이슈가 안 돼도 이 가격대가 저점이에요. 다만 돌리는 뭔가가 생기면 접근하는 거야.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GM발 악재도 반영을 하고 실적도 다 반영을 했다. 2022년 내년도에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높죠. LG전자는 스마트폰도 이제 안 하죠. 전장, 부품 회사입니다. 그죠? 예. 최근에 12만원대부터 해고 이제는 17, 18, 19 이런 자리가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2022년 최소한 1분기까지는 시간 투자를 계속 해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 LG 이노텍이 있죠. 최근에 애플이 메타버스 진출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됐는데요. 삼성전기 대표적인 부품주입니다. 아마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지겹게 들고 계실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에 15만 5천원, 16만 원, 16만 원 초반은 매수해 두시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17만 원 중반대로 올라섰습니다. MLCC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부품주. 네. 전기차, 자율주행. 이 시장이 성장하면서 뭐 많은 부품주들이 그죠? 동반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삼성전기가 주력을 하고 있는 MLCC도 마찬가지죠. 그죠? 다만 이제 때가 언제였냐 그거였는데요. 슬슬 돌기 시작을 합니다. 삼성전기가 있고 또 삼화 콘덴서도 있습니다. 지금도 저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2022년 내년도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이 가격대에 접근해서 큰 성과를 냈었고 또 지금 이 가격은 하나의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5만원 6만원 이거는 괜찮은 가격이에요. 자, 그리고 그 외에 옵트론텍. 자, 옵트론텍은 이 종목은 그동안에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죠? 네,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전장용 카메라 이쪽이 이제 핵심입니다. 이 종목에는. 그리고 얘는 이미 테슬라에도 광학 렌즈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에도. 근데 우리의 건 뭐냐? 테슬라발 공급이 이제 더 늘어날 것이고 또 새로운 고객사를 아마 만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7,500원, 8,000원 이런 자리는 매수하시라고 그랬고 지금 9,000원대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계속 보유해 봐야 됩니다. 옵트론텍. 이번에 메타버스 타이거 메타버스 ETF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만큼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나무가. 자, 나무가도 최근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이 12,000원단을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근히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자리는 매수했어야 되는 거죠. 파트론 드디어 만원 중반에 왔고 이제 11,000원에 와 있습니다. 저는 매도 안 하고 22년까지 가져간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이 파트론 같은 경우도 사실 걱정했던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죠? 네. 그리고 얘를 좀 장기전으로 보면요. 주봉을 보면 여기야. 내가 주목하는 거는 2021년 죽 썼으니 2022년에 살아날 것이다. 실적도 이미 바닥을 쳤고, 그렇죠? 바닥을 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 쪽에 들어간 이제 카메라, 마지막 이제 자동차 전장 쪽에 카메라, 그리고 이제 신사업이 있습니다. 신사업들, 뭐 5G 라우터 사업, 뭐 웨어러블 사업.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전장 쪽을 확장을 하겠다는 거죠. 사실은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시간 투자를 하는 것이다. 저는 내년도 상반기 한 15,000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 난 부품주를 좋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오늘 자율주행의 일부 종목군들은 또 인포뱅크 같은 거는 상한가도 갔어요. 예, 하지만 저는 이제 LG전자를 대장주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부품주들도 그동안은 많이 쉬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 쪽에서 또 새로운 거 하나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는 제가 이제 후속주로 얘기해드리고 뭐 이렇게 했다가 이제 뻥 터졌고요. 후성도 터졌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LNF나
사실 기존에 이제 좋았던 주식들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엄청난 성과를 냈던, 그죠? 그런데 최근에 주목돼야 되는 건 뭐냐면, 원래 다른 일 하다가 이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기업, 예를 들어 뭐 고려아연이라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그죠? 근데 이 종목은 별로 점수를 주고 싶진 않아. 무거워갖고. 네. 그죠? 오늘 덕산 테코피아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동원 시스템즈 주가는 지금 여기입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동원 시스템즈는 참치캔, 쉽게 말하면 참치캔 만들던 회사예요. 그래서 국내 최대의 이 식품 패키징, 그죠? 패키징하는 업체예요. 과거의 주가는 13만원대까지 급등을 했어요. 왜? 한번 타면 엄청나. 왜냐하면 유통 물량이 많진 않아서. 근데 이 회사가 2017년, 2016년부터 어디다가 신사업으로 배터리 소재 사업에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도 알루미늄 박, 그 다음에 배터리 케이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또 시설 투자 소식이 있었죠. 한 700억대 시설 투자, 파우치 셀, 소재.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이 종목의 밸류는 이 성장성을 반영하지 않은, 그러니까 배터리 소재 쪽을 반영하지 않은 가격 정도가 대략 주가가 한 4만원 중반에서 한 6만원 중반 사이로 오가는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2021년 내년도가 본격적으로 이쪽의 성과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너무 좋은 쪽을 한다기보다는 새로운 뭔가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에 착실히 준비를 했고 시설 투자도 하게 됐고, 뭐 짱구가 아닌 이상 괜히 돈 투자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내년 2022년도, 그죠? 이쪽부터는 성과가 슬슬 날 거예요. 주가는 미리 반영하니까요. 그죠? 자, 본격적으로 매출은 2022년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지금부터 투자해서 2022년까지 최소한 상반기까지 홀딩 해보는 게 좋겠다. 그죠? 이 7만원 이상은 뭐 당연히 움직이겠지만, 그죠? 동원 시스템즈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강했던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반도체나 이 장비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가면 되겠죠. 지난번에 한 요 가격 정도 여러분들한테 투자하실 분들은 이 정도면 이제 시작해 보시라고 그랬고, 최근에 이제 장비 업체들 쪽에서 SFA 반도체 또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를 드렸고, 지금 뭐 주가는 이렇게 빠졌다가 스물스물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ISC 지금 주가는 한 요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데, 뭐 다음 주면 한번 이 분위기면은 3만원을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뭐 스윙이나 매매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고요. 그죠? 여기 이녹스도 정고점을 넘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하시는 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장비주나 또 반도체, 뭐 소재 장비, 그 다음에 OLED,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품주들, 이런 쪽이 다시 조금 더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중에서 사실 시간 투자하면서 괜찮은 쪽은 저는 부품주라고 봐요. 부품주. 그죠? 스마트 부품, 또 뭐 자율주행 관련한 이런 부품주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종목들은 좀 길게 가보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얘기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우선 한번 보실래요? 메타버스 관련한 ETF 한번 보겠습니다. 자, 401470. 숨고르기가 있습니다. 코덱스 메타버스인데
숨고르기입니다. 오늘 메타버스 관련한 주식들, 또 여기 뭐 엔터주도 그렇고, 여기 뭐 게임주들도 그렇고, 뭐 NFT 관련한 뭐 게임주들도 전반적으로 대부분 쉬었어요. 왜? 그동안에 시장 빠질 때 애들이 좋았으니까요. 이건 뭐 시장의 어떤 당연한 흐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 자이언트 스텝이다. 쉬었습니다. 끝나진 않은 거죠. 물론 너 매수할래? 저는 뭐 안 합니다. 끝나진 않았어요. 이 시장은 사실 지금 엄청난 파이 커지고 있는 중이에요. 당연히 쉴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옆으로 쉴 수도 있고 밑으로 쉴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후속주로 맥스트 맥스트, 자, 맥스트는 일어서고 있습니다. 급등했다가 지금 5일선 위에서 거래가 죽어있죠. 지금 이틀 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아마 이들 종목군들이 다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이노뎁, 이노뎁도 마찬가지. 이게 숨고르기죠. 그죠? 네. 여기에 뭐 여러분들 뭐 최근에 덱스터 같은 거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럼 이쪽에서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위즈윅이나 뭐 덱스터나 이런 애들 많이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쪽 섹터에서도 덜 오른 애로 여러분들이 좀 갈아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맥스트 같은 거, 뭐 이노뎁 이런 쪽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저기 아모레퍼시픽, 이 종목들은 제가 이제 시간 투자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도 3,000명대 넘어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막혀 있어요. 하지만 이전 저점을 다시 파지는 않아요. 그냥 저점 수준에서 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큰 변화에 이런 변곡점이 나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점이 깨지지도 않아요. 그죠? 이건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뭐 예를 들어 호텔신라 마찬가지. 예. 당연히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빠지면 저가 매수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당장은 못 올라. 이 분위기가 타줘야 돼요. 아시아나항공 2만원에는 저가 매수 들어올 것이다. 2만원에서는 이틀째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투어, 지난번에 제가 매수하시라고 했던 바로 이 자리, 거기에 오니까 반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투어입니다. 하이트 진로 시작했던 바로 그 자리에 오니까 반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선 저점을 유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에요 마찬가지 앞선 저점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뭐 이런 쪽 강원랜드 자, 그런데 얘네들은 어찌 보면 약간 가치주 섹터예요. 가치주들이라고 봐야 돼. 주가 흐름을 보면 그냥 그래요. 지금은 좀 무겁기는 해. 하지만 저가권에 들어와야 또 반전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2022년 한 봄 정도까지는 좀 가보면서 분위기를 봐야겠다. 그죠? 예. 자, 요쪽은 그렇습니다. 가격은 싸. 위드 코로나는 지금이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는데 당장 모멘텀이 또는 시장 분위기가 도와주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꾸 추가하거나 뭐 이럴 필요 없어. 가지고 있으면 그냥 들고 시간 투자를 하세요. 그죠? 예. 다 자기 순서가 돼야 올랐습니다. 다 자기 순서가 돼야 올랐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늘 미국 항공주 보잉, 아까 제가 뭐 기술주 쪽에서 애플, 또 특히 이제 아마존 또 좀 봐드렸고, 그죠? 잠깐만요. 이건 아마존인데, 아마존도 그건 한 1년 옆으로 누웠는데 아마 윗단은 좀 뭐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하시고, 그다음 미국 쪽에서 이런 좀 대형 섹터에서 맨 마지막에 오를 주식은 이제 보잉. 737 맥스는 국내는 이제 오늘 운항 재개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때가 737 맥스 운항 금지가 시작이 되었던 또 사고로 해서 코로나 맞고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살아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런 리서치 쪽에서도 좀 뷰가 좀 변하고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메이시스는 뭐 엄청 올랐더라고요. 제가 메이시스 후속으로 리얼리얼이라는 것도 REAL 시간 투자를 길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리얼리얼입니다. 그동안에 많이 죽였다가 뭐 코로나 피해주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220달러 넘는 그림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로블록스도 마찬가지 지금 수익 굉장히 많이 나 있어요. 저는 이제 미국 주식도 하죠, 여러분들. 70, 75, 80배 지금 거의 한 140 찍고, 그죠? 지금 한 130 언저리 가까이 와 있는데 가보는 겁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시드 한 10% 떨어졌지만 솔직히 40달러는 40달러 이하로 되면 저가 매수할 수 있죠. 저는 리비아는 하진 않습니다. 포드하고, 이건 포드입니다. GM도 뚜껑을 열었다가 조금 숨고르기지만 결국에는 좀 열릴 것이다. 여기에 뭐 항공주, 크루즈 이런 애들은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한번 참고하시고요. 오늘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전반적으로 한번 섹터별로 한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사실 드릴 거는 2022년도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 한반도에 종전선언, 전쟁이 끝나면서 이것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우린 내부적으로는 이거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하지만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대한민국의 이 증시가 한국의 증시가 대외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정학적 리스크거든요. 우리는 이게 뭐 너무 안고 가다 보니까 이게 좀, 그죠? 우리는 뭐 체크하지 않는 용이지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됐을 때 시장은 아직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 그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이냐, 개인적으로 저는 상단을 당연히 넘을 것이고 증시도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끝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저희 그 공개 방송 오전에 한번 진행할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못 봐드린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오늘 말씀드린 종목군들 중에서 다음 주에 좀 더 주목해 봐야 되는 또 새로운 것들도 다음 주 월요일에 오전에 제가 공개 방송 한번 진행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오늘 주말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라이브 방송은 없고, 라이브 방송은 다음 주 뭐 공개 방송 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황금 배팅, 이제 수급박스 앱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사인도 드립니다. 점검도 다 드리고요. 이거는 3개월 66만원. 그리고 이번에는 내년 2022년을 보면서 장기 투자할 만한 미국 주식 5선 이거 같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세계 상품권 3만원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11월 마지막 주에 발송해 드리고요. 요거는 요거는 ARS 1668에 4386. 그리고 수급 박스를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요, 이렇게 화면이 나오거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시고, 여기 이현상의 황금 배팅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쭉쭉쭉 점검해 드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들어가셔가지고 개장 전에는 어떻게 하고 장중에는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전략을 드리고 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또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